안녕하세요. 제잘제잘 하늘학교의 사회자 구효민입니다. 오늘도 정성진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진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성진 교수님과 세 차례에 걸쳐서 자녀의 진로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교수님? 지난 시간에 솔선수범이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복과 일과 사랑의 본보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진로와 직업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 진로지의 두 번째 키워드, 오늘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자기 이해입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진로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진로 지도나 진로 상담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진로에 대한 심리학적인 이론들을 살펴보면 진로를 결정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이해, 직업 세계 이해, 합리적인 의사 결정입니다. 좀 설명을 드린다면 내가 나에게 잘 맞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의 특성에 잘 맞아야겠죠? 그러려면 나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뭐 이런 지식이 있어야지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만 잘한다고 해서 직업을 잘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대상인 직업 세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직업 세계에서는 어떠한 능력들을 필요로 하고 직업 세계가 어떤 분야들이 새로 생기고 또 어떤 분야가 사라지고 있고 또 직업 세계에서 적응을 잘 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하고 이러한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직업을 알면 두 가지 사이의 매칭을 잘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잘 매칭시켜서 나에게 어울리는 또 현실적으로 내가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진로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이 세 번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흔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요. 실은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이 원래 의미입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100번 이기지 못하더라도 비기거나 뭐 위험에 빠지지는 않는다. 이 정도의 얘기인 것이죠. 이 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로 세 가지 요소에 접목시킨다면 나의 특성을 잘 알고 직업 세계의 특성을 안다면 진로 세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진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부모님들은 흔히 꿈을 크게 꾸고 꿈 그 자체의 내용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 구 선생님은 요즘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꿈이라기에는 조금 소박하지만 요즘에 운동을 하는데 근육량을 조금 많이 오. 늘리는 거? 그게 요즘 제 소망이자 꿈이에요. 그러면 구직적으로 가서 운동을 하세요? 네, 주 3회 하고 있는데 예. 아직 효과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꿈과 버킷리스트에 좀 넣어보고 싶네요. 그래도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는 것도 실천하기 쉽지 않죠.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꿈 하면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이 좀 떠오른 경향이 있죠. 자면서 꿈을 많이 꾸었던 요셉이 그 꿈을 이룬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선생님은 꿈을 좀 잘 꾸는 편이세요? 네, 저는 꿈을 3일에 한 번은 꾸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는 베개에 머리를 대면 그냥 잠드는 편이라 꿈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실은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밤에요. 1시간 반 간격으로 꿈을 꾸게 되어 있는데 기억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은 자면서 꾸었던 많은 꿈들이 결국은 인생에서 목표로 이루어지는 어떤 성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밤에 꿈을 많이 꾸면 인생에서의 꿈도 이룰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 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기억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무작위 영상일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계시할 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꿈은 다양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꿈이라는 것은 내가 간절히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영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목표와 꿈을 위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다면 그게 또 꿈에 나타나겠죠. 매일 꾸는 꿈이 인생에서 이뤄야 할 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꿈에 대한 오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강연가인 김기영 씨에 따르면 이러한 오해들이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로 아주 현실적인 것인데 꿈 하면 요즘 젊은이들에게 처음부터 안정된 대기업이나 이런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꿈이라는 것이 그렇게 안정된 직장에 처음부터 들어가서 뭐 편안하게 인생 사는 것이 꿈일까? 좀 의문을 던질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꿈하면 사회적으로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을 쥐거나 명예를 획득하는 그런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꿈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꿈이 꼭 그런 힘이 있어지는 것일까? 또 최근에 가장 어떤 영화를 계기로 좀 유행하게 된 것은 꿈하면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이루어야 될 것들을 적어보고 그것 하나씩 실천해보는 뭐 그런 걸로 생각하는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꿈이란 건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살면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꿈하면 단기적인 목표, 뭔가 1년 안에 뭐 6개월 안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꿈은 우리 평생에 걸친 작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꿈하면 처음부터 가슴이 막 벌컥벌컥 뛰는 그런 직업을 한 번에 찾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꿈이라는 것은 지리한 작업을 견디면서 점차 자신의 목표에 다가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성공하는 것, 처음부터 가슴 뛰는 직업을 찾는 그런 꿈은 그렇게 현실적이지가 않죠. 또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꿈하면 아주 말을 잘하고 멋진 멘토를 만나는 것이 꿈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꿈에 대한 오해라고 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 아까 제가 말했던 꿈이 버킷리스트랑 단기 목표를 섞어서 근육량 늘리기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김미경 씨가 드림온이라는 책에서 설명한 내용에 제 생각과 또 심리학적인 이론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꿈이란 인생에 걸쳐 수행하는 숙제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은 우리 인생 전반을 거쳐서 어떤 오랜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수행하는 숙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은 10대에 못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요즘에 대학생들 보면 대학교 들어와서 다시 진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조선시대였다면 꿈을 빨리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사회가 단순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처럼 복잡한 사회에서는 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너무 많은 이런 사회에서는 꿈을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꿈을 못 찾는 것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요즘에 진로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때 공부하면서 무엇을 찾느냐면 나의 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닌 것을 찾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직업과 일을 지워나가는 작업. 지워나가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에 자기에게 잘 어울리는 것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걸쳐서 수행하는 숙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요즘처럼 과학기술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바뀌는 사회에서는 직업 세계가 굉장히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우리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꿈이란 숙제다라고 해주시니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숙제라니까 또 좀 학교 다닐 때 부담감도 좀 느껴질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더 행복한 삶을 위한 과정이니까 그렇죠. 네, 좋은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꿈이란 성취가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성찰의 과정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꿈하면 뭔가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실은 꿈이란 나를 성찰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로에 있어서 자기 이해 부분이라고 될 수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잘 맞는 일이 무엇인지,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흥미, 좋아하는 것, 적성, 잘하는 것, 성격, 잘 맞는 것, 가치관, 보람 있는 것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이거의 접점을 찾는 과정이 결국에 진로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다양한 음악을 듣는데요. 제가 음악을 좋아는 하지만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흥미는 있지만 적성은 없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음악을 취미로 들어야지 음악으로 생계를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습니다. 흥미와 적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격이 무대 체질이 아니에요. 너무 내성적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앞에 나가서 무대 공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악을 좋아하고 잘하지만 무대 체질, 성격엔 잘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작곡을 하거나 음악 어떤 행사를 기획하는 그러한 일에 또 몸을 담을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고 잘하고 또 무대 체질이어서 무대 앞에서 나가면 뭐 떨지 않고 잘해요. 이런 사람들은 음악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악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무대가 끝나고 나면 공허함이 밀려오거든요. 또 이런 어떤 유명인으로 살아가는 것, 인기를 누린다는 것이 굉장히 악플에 시달리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음악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던 어느 날 우연찮게 시골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무료로 가르쳐주는 경험을 했는데 그 아이들의 음악을 배우면서 변화되는 얼굴과 해맑은 웃음소리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보람을 찾았다면 이 사람은 노래를 좋아하고 잘하고 성격에도 맞지만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주는 그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이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이 우리의 진로, 우리 자녀들의 진로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주시니까 더 잘 이해가 돼요. 저도 원래 음악을 전공하다가 상담심리학과로 전과하면서 이렇게 교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왜 이 과를 전과했을까, 그리고 여태까지 상담을 또 추가로 공부할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이 네 박자가 딱 떨어지는 걸 찾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의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거를 자녀들이 어릴수록 알아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은 아주 한 가지 것에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조금씩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뭐 표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이가 고학년이 돼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평소에 관찰하면서 아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심리 검사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아이들이 문장을 읽고 이해하고 답하는 것이 좀 고학년 정도, 초등학교 고학년은 되어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은 이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이 네 가지 이 자기 이해의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인터넷에서 주니어 커리어 넷으로 들어가시면 다양한 심리 검사를 좀 재미있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속하셔서 거기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동영상이나 자료도 보시고 혹시 자녀가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거기 있는 흥미 검사, 적성 검사, 가치관 검사 같은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 되면 이제 커리어넷이라고 해서 중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이렇게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 활용하시면 되는데 흥미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관찰하시면서 이 아이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
한번 하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거. 그냥 게임이나 뭐 이런 거 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만들기일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음악일 수 있고 다양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될 수 있고요. 근데 흥미가 있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남들보다 짧은 시간 안에 꽤 완성도 높게 해내는 능숙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적성 부분인데요. 요즘에는 가드너 박사의 다중지능 이론이 조금 대세 이론인데 우리에게는 각자 잘하는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이 곧 지능이라고 말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또 다양하게 생각해 보실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누구나 한 가지씩은 잘하고 또 한 가지씩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다중지능 이론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아이가 7가지를 다 잘하는 아이, 8가지를 다 잘하는 아이로 만들려고 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 성격은 어떨까? MBTI 검사 너무나 잘 아시죠? 그 검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외향형인지 내향형인지에 따라서 직업의 어떤 특성과 맞고 틀리고가 좀 볼 수가 있겠죠. 다르고가.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감정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지 사고를 많이 사용하는지 우리 아이가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를 이 MBTI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의 어떤 유형을 보고 좀 가늠하실 수가 있겠고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할 때 보람을 느끼는가인데 우리는 특별히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가치관들이 또 많이 관여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주니어 커리어넷이나 커리어넷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와 심리 검사를 활용해 보시면 또 평소에 관찰했던 모습들과 함께 우리 아이의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가치관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뿌듯해하는 느낌, 보람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그래서 그걸 또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아이가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또 가치관을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정말 실질적인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하시는 부모님들께서 메모하느라 손이 바빠지셨을 것 같아요. 이제 꿈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네, 이 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또 우리가 인생에 걸쳐 사는 숙제인 것과 동시에 성공이 아니라 나답게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현재를 너무 희생하면서 사는 모습입니다. 현재의 모든 행복을 다 뒤로 넘겨버리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모든 행복을 다 빼고 사는 모습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겠죠. 네, 제 주변을 둘러봐도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부모와 사회의 요구 때문에 현재를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가 불행하면 미래도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미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현재에 인내하면서 어떤 쾌락적인 것을 절제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 미래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꿈하면 네 번째로 어떤 사람으로 평생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방향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직업은 생업인 동시에 경력이 되기도 하죠.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우리의 생계를 유지한 생업이면서 우리의 성장을 도모하는 경력이 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공동체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소명으로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진로라는 말의 의미가 나아갈 길이라는 뜻인 만큼 진로에서 방향성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꿈을 어떻게 꾸어야 할지 좀 아는 것이 필요하는데 김미경 씨는 꿈의 재료 4가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결핍이 필요하다.
헝그리 정신이라고도 하죠. 뭔가 결핍을 느껴야 내가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세겠죠. 그것이 바로 에너지원,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기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실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있어도 엔진이 없으면 차가 갈 수가 없듯이 우리가 뭔가 이 결핍을 느끼면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있고 엔진이 있더라도 몸통이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핍을 느껴서 성장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실천력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역량이 없으면 그것이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흥미와 적성, 또 성격, 가치관에 맞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꿈을 이루는 데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까도 나왔지만 이러한 기름이 있고 엔진이 있고 몸통이 있더라도 방향을 조정한 운전대가 없으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치관이 이런 운전대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왜 일을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방향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 또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네, 가치관이 우리의 진로를 좌우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우리에게 결핍이 있어야 되고 또 실행력이 있어야 되고 역량이 있어야 되고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가죠. 이 종들은 주인 없이 일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없이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결핍, 뭔가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이제 나 혼자서 홀로 서야 되는 그런 경험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이 세 종 중에 5달란트와 3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활용했습니다. 실행을 했죠. 근데 게으른 종은 그 재능을 묻어두었죠. 그래서 이 우리가 재능을 묻어두지 말고 활용해야 되는 면이 실행력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모든 사람에게는 재능은 하나 이상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 우리에겐 다 역량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들이 주인 없이 홀로 서면서 재능을 활용해서 또 자기가 가진 재능을 활용하면서 소명을 깨닫고 열심히 일을 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일할 때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얼마나 많이 벌었냐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일하는 과정에서 내가 준 것에서 준 것만큼 더 벌어서 5 나누기 5, 3 나누기 3, 1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본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듯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고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과 또 부르심, 소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충성된 종들처럼 우리의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우리 자녀들이 달란트를 활용하도록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우리가 기도로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진로를 찾기 위해 자기를 이해하는 방법과 꿈을 구체적으로 꾸는 방법에 대해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일을 허락하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는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일할 필요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성장을 위한 일들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생존을 위한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이렇게 성장을 위한 일만 하라고만 내버려 뒀다가는 죄악에 대해서 너무나도 유혹에 많이 빠질 것을 보시고 죄악에 대한 가장 안전한 방비책 중에 하나가 바로 생존을 위한 일에 임하도록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또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하고 흥미와 적성과 성격과 가치관을 발견하고 활용한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또 선물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도록 우리 자녀의 흥미와 적성과 성격과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부모로서 조력하고 돕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